통증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신호고 아주 중요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거나 또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자,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인 통증,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이 시간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심영기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현대인이라면 뭐 살면서 다양한 부위의 통증들을 다 경험을 해보곤 하는데요. 먼저 이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통증이 생기는 걸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염증이라든지 다쳤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통증이 생기는데, 저는 그 통증이 생기는 거를 이제 세포 단위로 좀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세포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 이제 세포 속에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활성도가 떨어져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세포막의 전위라고 하는데, 전위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 미세 순환이 떨어지게 되고, 미세 순환이 떨어지면 세포 주위에 맑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끈적끈적한 림프 찌꺼기, 그게 차이게 되고, 네. 그리고 염증이 발생되고 섬유화가 돼서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전기 생리학적인 측면으로 통증 발생에 대한 거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병이 점점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하다 보면 통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통증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좀 분석을 하시고 연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통증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에 올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뭐 부위는 뭐 어디든지 아플 수가 있죠. 그래서 목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요새는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니까 거북목증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허리는 뭐 중년 어머니들은 10분 중에 7, 8명은 다 아프세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또 엉치뼈, 방치가 아프다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무릎, 뭐 할머니들 무릎 안 아프시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깨,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데가 다 아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이런 통증들은 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여러 부위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또 허리,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허리, 무릎, 어깨 외에 또 우리가 많이 네.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더 있을까요? 네, 발꿈치도 아플 수 있고요. 네네. 손목도 아플 수 있고, 뭐 요새 뭐 또 족저근막염이라 그래서 발바닥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통증은 우리 몸의 전신에 다 나타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절이 좀 아프다 이런 분들도 뭐 아파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관절통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관절통도 보시면은 이제 그 각 관절마다 이제 류마티스가 대표적인 거죠. 류마티스 네. 관절염.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 염증성 박테리아 뭐 염증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균은 없는데 퇴행성. 오래 쓰셔서 연세 드셔서 아프신 분들이 다 뭐 여기는 힙 관절이고요, 고관절이고, 그다음에 네. 무릎 관절, 뭐 여기 팔꿈치, 손목, 발목, 손가락 마디마디, 어깨, 뭐 안 아픈 데가 없죠. 그렇군요.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관절통은. 우리 몸에 있는 관절에는 사실 다 이런 네, 관절통이 맞습니다. 충분히 네. 올 수 있다는 설명도 저희가 좀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이 관절통은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네. 그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아직 경험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환자들이 어느 정도로 좀 뭐 이제 통증을 호소할까요? 이 관절통이 생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관절통 같은 경우 이 처음에 살짝 아프신 경우도 있는데, 네. 오랫동안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애구구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할머니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누웠다 일어나실 때 애구구구 다 맞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런 저절로 분들이 나오죠. 보면 할머니들 거의 다 뭐 여기 힙, 무릎, 발목, 뭐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허리, 네. 척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누실 때 아이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네. 이제 대부분 관절통 생기는 게
요즘에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니까 오래오래 사시니까 노화되고 많이 달았어요. 오랫동안 쓰셔서. 그리고 네. 또 이제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균형이 깨지니까 부적절한 자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점점 심해지시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시고, 그리고 또 농사하시는 어머니들 보면 네네.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모두 내쉬고 모두 하고 그러니까 다 나쁜 거.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잠도 잘 안 오시고 우울증까지도 생기실 맞아요. 수 있어. 너무 아프니까. 네. 그래서 이 관절통을 우리가 좀 쉽게 그냥 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근육통과 관절통은 좀 분명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일시적인 증상처럼 생각하고 방치했다가는 아주 큰 후유증도 올 수가 있다고요. 네네. 예, 어떤 그래서 후유증이 이제 있을 수 있을까요? 관절통, 근육통 같은 경우는 조금 잘 풀어지는데, 관절통 같은 경우는 그 관절이 많이 닳아서 생기는 경우, 염증 생겨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치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고, 대부분 이제 애구구 신드롬, 퇴행성 네. 관절염으로 이어지고 우울해지고 무력감하고 또 뭐 잠도 뭐 당연히 못 주무셔서 아우 나는 잠을 못 자 여기저기 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래도 일단 이런 통증들은 좀 노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통증으로 여기고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어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런 통증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또 본인에게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 병도 될 수 있는 관절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일단 관절통이다 아니다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네네. 찾아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진단이 네, 가능할까요? 병원에서는 이제 진단할 때 무슨 이해학적 검사를 해서 이렇게 두드려 보고 이렇게 네. 망치 같은 거를 이렇게 눌러 보면은 압통이 있을 경우 여기 관절이 안 좋으시구나. 그리고 관절통이 있는 데는 다 누구나 부어 있으세요. 부종과 통증은 형제지간이에요. 아, 같이 그렇군요. 가요, 이렇게 같이. 네. 근데 이제 병원에 오시면 엑스레이 찍어서 관절에 뼈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걸로 잘 안 나타날 때는 이제 CT나 MRI 등 영상 검사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근골격계 이제 혹시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 있는지 그런 걸 볼 때는 초음파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단을. 딱히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많이 어렵거나 또 뭐 네. 무서워서 병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크게 네. 통증을 유발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일단은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그동안 참으셨다면 좀 이번 기회에 병원에 가셔서 혹시나 이런 관절통인지 아닌지 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절통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제 그럼 적극적인 치료에 들어가야겠네요. 네. 관절통 치료는 뭐 여지껏 뭐 굉장히 오래됐죠. 역사적으로도 오래됐고 네.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관절통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수술적 치료 뭐 이런 게 있는데,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스테로이드, 뼈주사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쓰고, 그다음에 네.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많이 쓰시기도 해요. 그리고 물리 치료는 이제 텐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뜨뜻하게 해주고 또 전기 자극을 살짝 해주는 거, 네. 저주파 치료, 고주파 치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하고 주사 치료는 이제 연골 주사라고 해서 우리 그 관절액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물이 있어요. 그거 주사 이제 해서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는 도저히 이런 치료로 안 됐을 때 이제 인공관절에서 네. 수술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최근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연골 재생하는 기술들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관절통의 치료 방법 살펴봤습니다. 약물 치료부터 수술적인 치료까지 있다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자, 방송 보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이런 부위의 통증 때문에 요즘 일상생활이 좀 힘들다. 뭐 잠자기가 힘들다신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전화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지, 혹시 뭐 관절통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심영기 원장과 함께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 살펴봤고요. 간단하게는 뭐 진단 방법, 치료 방법까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알려주실 치료법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치료법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치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기 자극 통증 치료라는 걸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전기 자극이라는 게 예전에도 이제 물리치료실 가면 전기 이렇게 하고 자극받은 게 있어요. 그게 대부분 고주파, 중주파에서 텐스란 치료법인데 그건 이렇게 패드 같은 걸 대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경련을요. 네. 근데 요거는 고전압을 이용한 미세 전류 전기 충전 방식의 통증 치료법. 말이 좀 어려워요. 어렵네요. 근데 고전압이라는 게 얼마나 전압이 높으냐면 1500볼트에서 3000볼트예요. 와.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게 220볼트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뭐 10배도 넘죠. 거기다 미세 전류. 그러면은 감전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여쭤보신 그게 분들이 좀 무서운데요? 많아요. 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전류가 거의 흐르지를 않아서 네. 이게 이제 전압이 높으면 그 속에 전자이온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우리 몸에 충전이 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고전압을 이용한 그런 치료법, 전기 자극 통증 치료법 소개해 주셨고요.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되는지 치료 원리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통증이나 모든 질병의 원인을 저는 우리 세포는 배터리다라는 가정을 했어요.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1932년도에 노벨 의학상 받으신 분이 발표하신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도표를 잠깐 보시면 자, 전기 자극 통증 치료는 뭐냐 하면 세포는 배터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 실제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세포를 전기 작용 이제 전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은 모든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60쪽에서 70쪽에. 와, 엄청 많네요. 근데 그게 작동하는 건 다 전기 작용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실제로 생리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고요. 그래서 네. 정상 세포인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다 충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충전된 게 쭉 방전이 돼요. 이렇게 배터리가 떨어지면 통증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을 때는 암이 발생돼요. 그래서 암세포의 전기를 측정해 봤더니 네. 거의 전기가 제로 상태더라. 어. 이렇게 된 게 이제 논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래 통증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 하면 이 통증 치료기를 이렇게 다 방전이 된 우리 핸드폰이 방전이라면 아무리 신형으로 제일 좋은 걸 사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럼요. 전기가 없는데 작동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몸 세포도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병든 거예요. 그죠? 아픈데 어떻게 뭐 아무 에너지가 없는데 작동이 그렇죠. 안 돼. 아무리 세포가 좋아도. 그래서 이거를 충전을 시켜줘요. 세포를 네. 충전을 시켜줘요. 이제 좀 새로운 이론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우리 그 핸드폰 보면 이렇게 눈금 나오는 거 똑같이 네네. 우리 세포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갖다 대주기만 하면 되는데 치료할 때 보면은 이게 조금 통전,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서 충전될 네. 때 약간 통증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통증이 있고 나서 하면 여기 아팠었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감소하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그 몇 년 동안 쭉 이 치료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확실하게 전기가 충전이 되면 네. 통증이 없어지더라.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방전된 세포를 충전시켜주는 원리다라고 좀 저희가 이해를 네, 해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예, 그 증상도 좀 증상은 이제 들어볼게요. 뭐 예. 우리가 이게 방전이 되면 세포가 제대로 작동 안 해요. 배가 불러야지 막 힘들어서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런데 나 배고파 막 이러면 힘들어 갖고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그쵸. 똑같아요. 네. 세포도 그러니까 막 이 전기가 쭉 떨어지면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만사가 귀찮아 짜증나 그래서 피곤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네.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토하고 싶을 수도 있고 잠 잘 못 자요. 그리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리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부도 막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잘 알아볼 수가 없고 애들도 그렇게 뭐 행동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또 마비 증상 그리고
여성분들 네. 생리불순, 어. 막 아프고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기의 기능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군요. 전기가 모자랄 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기가 떨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치료법으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건 또 무슨 그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예. 전기가 떨어지는데 우리 몸에 전기가 어디서 만들어진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그게 이제 세포 내에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아,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는 생물 시간에 다 배우셨어요. 네. 그래서 생물 시간에 보면 ATP가 어떻게 되고 ADP가 어떻게 되고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영양소가 들어가면 걔네들이 거기서 막 만들었고 여기서 네. 전기를 만들어 에너지를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네. 얘가 만들어지면 아까 보여드린 이것처럼 이렇게 아픈데 무릎 같은데 이렇게 쭉 갖다 대면 찌릿찌릿찌릿찌릿 하면서 이게 네. 전기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이제 충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포가 오래되시면 연세되신 분들은 여러 네. 차례 이제 충전하면 세포가 막 충전이 돼서 이제 좋아지시게 되죠. 그렇군요. 네. 이 전기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뭐 치료를 받을 때 힘들거나 좀 환자 입장에서 번거롭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제 모든 치료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요 치료는 그 약물 부작용은 없어요. 약이 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것만 갖다가 대주는 거니까 약물은 안 들어가는데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어요. 스테로이드 네. 뼈 주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부작용은 없는데 이게 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가슴에 이제 이 인공 이렇게 박동기 네네네. 있어요. 그게 이렇게 있을 때 이 박동기 있을 땐 이게 고전압이 들어가면 오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그러니까 전기 장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군요.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그거 전기 자극기가 있는 엔지니어하고 같이 옆에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금방 여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갖고 치료받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특별히 조심할 건 없는데 치료할 때 이제 통전이라고 이제 전기가 이렇게 됐을 때 네. 찌릿 하는 전기 오는 느낌이 조금 안 좋으실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약간 통증이 있으세요. 네네. 그거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이나 이런 건 별로 없으세요. 그렇군요. 네. 전기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우리 몸의 어느 부위도 이제 다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제 경험에는 그래도 네. 역시 이제 제일 많이 오시는 네. 분들이 무릎 관절 많으시고 그다음에 어깨 통증 많으시고 허리 디스크 네.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 계속 이렇게 지하철에 가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그러니까는 맞아요. 거북목이 많아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목 디스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목 디스크 환자분 제일 많고 그 밖에 이제 뭐 특수한 경우 뭐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담 들린 것처럼 네네. 아프다든지 또 좌골 신경통처럼 쫙쫙 뻗어 내려간다 이런 분들은 다 해당이 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근육통이 근육이 꽉 뭉쳐갖고 밤에 잘 때 보면 쥐가 나갖고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잘 풀어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엔 족저근막염 골프 치시고 이런 네. 분들이 보면 그게 되게 이제 많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면 오십견이라든지 뭐 다 말씀드렸지만 테니스 쳐갖고 장단지 이런 것들이 네네. 다 그게 이제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적응 부위가 상당히 좀 넓은 네, 것 같습니다. 광범위합니다. 예, 네. 이제 언제든지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전기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좋고요. 몸의 여러 가지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이런 통증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기간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번에 나아지면 좋겠는데 또 좀 몇 번을 해야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환자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쭉 치료해본 결과 경험상으로 보면 젊은 분들은 상당히 빨리 좋아지세요. 세포가 젊어서 네. 전기 소통이 빨리 잘 돼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세포 주위에 오래된 림프 찌꺼기가 차 있어갖고 그게 녹인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네. 걸리는데 네. 일단 통증이
급성 통증이냐 만성 통증이냐를 둘로 나눠 봤을 때 치료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만성 통증은 조금 더 오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간격은 급성 통증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네. 그다음에 만성 통증은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10번 이상 쭉 하셔야 되고 급성 통증은 뭐 한 5번까지 하면 웬만한 건 다 조정이 되는데 물론 개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평균 수치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하시는 분도 있고 빨리 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자, 방송 보시면서 나에게도 이 전기 자극 통증 치료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 나에게도 좀 적응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7세대입니다. 아, 57세 네. 아주 젊으신데요. 네, 어떤 통증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한번 원장님께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어깨에 회전근개가 발열됐다고. 네네. 예, 정형외과 가서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 통증 치료로 받고 해도 잘 안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MRI 2번, 3번 찍어 보니까 회전근개 발열 수술해야 된다 이리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어깨에 보로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그 전기 치료나 이런 거 하면 수술 안 해도 가능한지 또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제 회전근개 파열 정도에 따라 틀린데요. 이게 예, 이렇게 팔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예, 올라갑니다. 예, 그럼 뒷짐으로 해서 이렇게 팔이 뒤로 올라가세요? 예, 네. 그러면 어떤 자세 때 제일 통증이 심하세요? 올릴 때? 예, 이제 안에 제가 이제 화장실 청소도 하면서 네네네. 농가 일도 일을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제 좀 일을 움직이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애리고 이래 합니다. 예. 일단 지금 증식 치료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다 1년이나 오랫동안 1년 이상 하셨으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완전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이 아니면 예, 여기 고전압 전기 자극 치료로도 통증 완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운동에 큰 지장이 없으시니까 네. 일단은 수술이라면 누구든지 좀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나 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냐면 완전히 힘줄이 끊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네. 인공 힘줄을 넣고 이렇게 이어주셔야 되는데 예, 그래도 좀 무섭죠. 후유증이 생길 거 아니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전기 자극 치료를 한 5회 정도 해보시면 본인이 네. 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금방 아실 수 있거든요. 한번 치료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네. 네. 목 디스크도 양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원리입니까? 네, 목 디스크는 이제 저는 이 목 디스크 수술할 줄을 모르는 의사예요, 사실은. 네. 근데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보다 훨씬 더 좁은 공간에 팔로 내려가는 신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다 있어요. 좁은 공간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술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허리 디스크는 폭이 넓어요. 다리로만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 디스크하고 어깨하고는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경추신경 3, 4, 5, 6, 7이 쭉 내려가서 여기서 경추신경이 쭉 내려가고 어깨를 지배하고 팔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손이 저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 없으세요? 이게 저린 거 이런 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깨까지만 내려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 목도 이제 전기 자극을 한번 해보시고 어깨도 해보시면 본인이 느낌이 있으세요. 이게 좋아지는 것 같아, 나빠지는 것 같아.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충분히 이런 전기 자극 통증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전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온몸에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여러분의 아는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치료 기간 좀 살펴봤고요. 만성 통증이냐 급성 통증이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전화 주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이게 좀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이 이런 전기자극 통증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다시 한 번만 좀 더 짚어볼게요. 사실은 세포가 이제 전기가 떨어지면 방전이 돼서 통증이 생긴다는 전기 생리학적인 원리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통증이 있는 모든 부위에 해당은 되세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전기가 떨어져 있는, 방전이 돼 있는 각종 통증 부위가 다 해당이 되지만 제가 사실은 이것을 할 때 림프 부종이라고 불치병을 연구하다가 개발하게 된 거예요. 고전압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고전압으로 치료하는 기계가 외국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종을 림프 부종하고 제가 오랫동안 부종 치료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부종이 부어 있는 데는 이게 물이 찬 게 아니고 림프 부종인 경우에요. 암수 치료하고 그때 고전압을 올려주면은 림프 찌꺼기가 녹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실험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개발되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부은 분들 많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뭐 저도 그런 날이 있지만 오래 서 있었던 날 뭐 이런 날은 발목인데가 소복하고 붓고 신발이 막 안 들어가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럴 때 부종도 이렇게 하면 부종이 그 자리에서 쫙 빠지는 게 보여요. 신기하네요. 그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초신경이 이제 좀 이상해서 완전 절단, 부분 절단,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로 세분하게 나눠지는데 여기 감각이 무디고 그럴 경우에도 꽤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암 환자, 통증 환자, 암 환자들이 정말 힘드세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아프신데 그분들이 하루에 그냥 뭐 진통제를 10알씩 막 먹어도 컨트롤이 안 되시고 조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드렸더니 그래도 통증 감소 효과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많은 환자분들을 해서 경험이 더 많이 쌓여야 되겠지만 암 통증도 효과가 있더라. 그다음에 대상포진도 상당히 아프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요즘은 현대인들 사이에서 막 물집 잡히고 그럴 때도 말도 못하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도 후유증이 생겨요. 통증이 있어요. 그래갖고 신경 속에 바이러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제 경험으로는 효과가 있고 좀 드문 얘기지만 중풍인 경우에는 제가 많은 경험은 못했어요. 뭐 우선 무릎 관절 많이 오시니까. 근데 중풍이 20년 전에 뇌경색으로 해서 완전히 반신이 반대쪽으로 이제 마비가 완전 마비. 전혀 손가락 발가락 못 움직이세요. 근데 제가 하루에 1시간씩 해서 2주일을 계속 해드린 분이 있는데 전혀 못 드리는데 한번 올려보세요. 그랬더니 30도 올라가요. 다리도 올려보세요. 했더니 30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경에 자극을 주니까 재생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정말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전기 생리학적 이 고전압 자극 치료를 연구를 해주셨으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환자 다 볼 수 없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경련인 경우는 참 재밌었는데 20대 된 아가씨가 오셨어. 막 이러면서 오신 거예요. 의료병원에 막 오셔서. 그래서 여기 내 거 없는데 그랬더니 저 이거 너무 아파요. 여기 좀 봐주세요. 진통제라도 주세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돌처럼 굳어 있어요. 위가 경련이 돼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그거 얘기할 시간 없어. 너무 아파. 그래. 그러면 저기 한번 이거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여기다 배에다 댔더니 그러는 거예요. 1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를 만져보니까 돌덩어리 같은 경련이 됐던 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다 전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떨어지면 경련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다리에 쥐나는 것도 전기에 떨어지면 다리 쥐 잘 나요. 그러니까 그걸 충전시켜주고 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네. 뭐 각종 통증 부위는 물론이고 암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는데도 충분히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부위의 통증 치료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전기 자극 통증 치료. 다른 전기 치료와의 어떤 차이점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전기 자극 통증 치료만이 갖고 있는 특징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전기는 고전압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차이죠. 고전압이라는 게 3000V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 치료기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치료기는 100V 또는 220V에다가 그 전류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압이 높으면서 전류량이 많으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네. 이 전기 돌연사죠. 그래서 뭐 고압 전선에서 사고 나고 돌아가신 분들 많은데 이거는 고전압이에요. 3000V에 네네. 전류는 거의 없어요. 세포 자체가 자기가 방전돼서 세포 자체가 잡아 당기는 거예요. 전류를, 전자를. 그런 원리예요. 원리 네. 자체가. 그래서 하면은 비교적 안전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요런 치료하는 방식이 널리 보급이 안 돼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네. 의사 선생님들도 저게 뭐지 이런 제가 앞으로 이제 학회에 많이 발표하고 네. 그럴 예정인데요. 하여튼 효과는 제가 그 세포 전기 생략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야.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 장염 여러분이 했을 때 코를 만졌대, 동글동글해. 다리 만지시면 이만했어. 꼬리 만지고 털이 부숭부숭. 뭐 이거하고 네네. 똑같은 건데 아. 통증에 대한 접근은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각도가 다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신경을 좀 그건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거야. 그리고 정형외과 선생님 뭐라 그래? 뼈가 퉁그러져서 눌려서 그런 거야. 네. 이렇게 이제 다들 그러잖아요. 네네.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은 이건 저기 무슨 여러 가지 뭐 게이트 티어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통증이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 다 보는데 저는 우리 몸은 배터리예요. 전기 배터리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어서 보이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코끼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지만 결국은 어느 과에서 진료를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아파서 통증으로 너무 괴로워하시고 특히 고질병, 오래 네. 만성 통증을 고질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치료가 잘 되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는 전기 자극 새로운 접근법이라 좀 이렇게 거부감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네. 전기 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치료 시 주의할 점도 좀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어깨, 무릎, 팔, 다리 다 좋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통증 때문에 힘든 분들은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2. 네, 네. 82세시고요. 예. 예, 어떤 통증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지 원장님께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어깨가 네, 양 어깨. 네. 너무 많이 아프고 네, 허리도 네.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예. 이 무릎은 뭐 수술하러 갈 정도로 아프고 이랬는데. 네, 무릎도 아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발까지 저리고. 팔다리 저리고. 예. 그렇죠. 예. 네. 82세시면은 이제 요새 100세 건강 시대니까 앞으로 2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 82세 되신 분들 너무 많이 오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오시면은 그래요. 저기 82세 되셨으면 애구구 신드롬이세요. 그래서 애구구 신드롬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앉았다 일어나면 애구구구 이게 애구구 신드롬인데요. 예. 연세 82세 되셨으면 애구구 신드롬 많으세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전기 충전요법으로 해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소화력이나 이 흡수력이 좀 떨어지니까 영양 보충도 좀 같이 하면서 하시면은 여기 조금씩 전부 다 오랫동안 82년 동안 사용하셨어요. 그죠? 뭐든 뭐 예. 팔이든 뭐 어깨든 뭐 허리든 무릎이든 그러니까 거기도 보이고 안 아픈 게 이상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예. 또 뭐 자식 키우셔 또 손주 하셔 뭐 또 일도 하셔 그러니까 그게 예. 많이 이제 오랫동안 축적돼서 제가 보는 거는 전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예. 오시면은 전기를 이렇게 대보면은 얼마나 떨어진지를 제가 금방 알아요. 예. 그래서 전기 배터리가
옛날에 어머니 세대 때는 배터리라고 그러지 아셔. 배터리. 네. 배터리가 네.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거를 충전을 하시면 조금씩 좋아지시고 활력도 찾으실 수 있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애국어 신드롬. 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데 이렇게 좀 네. 전화 상담 내용 들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전기자극 통증 치료로 통증을 감소하는 시도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병원에서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4입니다. 네, 네. 61세시고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하고 네, 어깨하고 어깨. 서로 이렇게 많이 쑤시고 아픕니다. 네,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좀 된 지가 오래됐는데요. 네. 어깨 아픈 지는 조금 됐는데 목 아픈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어깨가 먼저 근데 목하고 시작하셨네. 같이 이렇게 어깨하고 이제 아픕니다. 네. 세트로 아프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경추하고 목하고 팔하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경추 3번, 4번, 5번, 6번 MRI 혹시 찍어보셨어요? MRI는 그 전에 허리가 아파서 찍었는데요. 네. 허리 디스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허리도 나쁘시고. 예. 네. 근데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수술한 단계는 아니고. 운동을 좀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목하고 어깨, 허리 이렇게 예. 척추 쪽으로 조금씩 나쁘신 건데 수술한 단계는 아니시면 대부분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의 80%가 디스크나 이런 수술할 게 아니고 그 옆에 그 척추 옆을 지나가는 근육이 굳어서 그래요. 딱딱하게 우리 쥐난 거 있잖아요, 어머니. 예. 다리에 쥐나갖고 자다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쪽이 많이 굳고 한쪽은 안 굳고 그러면 이게 삐뚤어져 디스크가 눌러서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련을 풀어주면 되는데 이 고전압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하면 경련이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막 누르면 아프세요. 고저를 아픕니다. 그러니까 고저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해서 눌러가지고 쭉 통전을 시켜주면은 그게 잘 풀어지세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전기가 모자라서 생기는 현상들도 꽤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약 80%에서 많이들 좋아지세요. 그래서 그 고전압 전기 치료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직접 진찰을 해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예. 텔레비전 이렇게 화면만 보고 하니까 힘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일단은 좀 문진처럼 좀 직접 환자분을 뵙고 상담을 해드리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지만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점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분들처럼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본인의 경우에도 이런 전기자극 통증 치료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영기 원장과 함께 몸 곳곳에 나타나는 이상 신호,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자, 아주 폭넓은 통증 치료에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영상으로 이 치료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구안아사라고 하죠. 우리 흔한 말로는. 근데 입이 찌그러져서 안면신경 마비예요. 네. 안면신경 마비인데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왔고 CT, MRI 다 찍어도 이유를 모르겠다. 원인을 모르겠다. 치료법은 뭐가 있냐. 특별한 건 없다. 큰 병원에서. 그러니까 또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막 네. 이러는 환자거든요. 그래서 치료 전이 이제 한쪽 입술이 찌그러진 화면 보셨죠? 다른 또 이제 후에 거 좀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기자극 통증 치료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지. 치료 후에 예. 전기 자극을 했는데 완전히 오, 돌아왔죠? 많이 돌아왔네요, 정말. 네, 상당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안면신경 마비가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네. 이런 경우도 이제 고전압 전기 자극 치료로 좋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환자를 다 치료된다고 말씀 못 드려요. 그렇죠. 제가 모든 환자 다 못 본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네. 일단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안면 마비 환자분의 경우 전기 자극 통증 치료를 받고 치료 전과 후 달라진 모습 저희가 좀 네.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 사례자는 부종 환자인데요. 네.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사진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예. 부종. 네. 부종은 그 제가 워낙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림프 부종은 세계적으로 불치병이에요. 암 치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림프가 다 망가져서 그렇게 붓는 건데 그래서 이 고전압 전기 자극 치료기도 이제 개발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고 그런데요. 네. 부종은 이게 전기 자극이 되면 그 속에 있는 그 림프 찌꺼기가 이온화가 되면서 물로 변해요. 끈적끈적한 뭐라 그럴까 죽에서 물로 맑은 물로 변하니까 이 부종이 네. 빠지죠. 그래서 여기를 10분 치료하는데 여기 약간 빨개져 있으면서 여기 뭐라 그래 복사뼈라 그러죠. 네, 복사뼈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요. 여기 빨간 게 치료 10분 치료 후 사진이고요. 또 이렇게 여기 발목이 이렇게 소복하잖아요. 여기 네네. 일부러 치료 전에 여기 표시를 하려고 그려놓은 거예요. 아이고. 네. 네, 그런데 치료하고 났더니 부종이 빠져요. 근데 림프 부종을 완벽하게 치료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네. 부종이 있을 때 속효성으로 빠지기는 한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림프 부종 환자분들 계속 지금 봐드리고 있는데 역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제 전기 치료도 엄청나게 도움은 되지만 네. 완치할 수 있는 길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요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림프 부종 환자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치료 사례도 이제 있는 거로 아는데요. 네네. 하나 더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상포진도 네. 이런 전기자극 통증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치료 사례 좀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띠처럼 이렇게 저기 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분도 띠처럼 좀 쭉쭉 심하네요. 하는데 이거 뭐 목에서부터 해갖고 아파서 뭐 전혀 저기 그 연세도 72세 되셨고 네. 우리 대상포진 걸리던 대부분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 맞아요. 바이러스가 염증이 생겨서 신경에 가서 바이러스가 염증이 생기니까 엄청나게 아프죠. 네. 근데 2주일 후에 뭐 물집도 많이 적어졌고 그리고 첫 치료의 통증의 약 95% 정도는 감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진통제도 많이 줄였고. 그 네, 부분이 좀 이제 좀 눈에 띄게 달라진 네, 부분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대상포진, 뭐 이 통증이 뭐 어마무시하다. 정말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심한 대상포진의 경우도 이 전기자극 통증 치료를 받고 아주 좀 통증이 극소하게 감소했던 그런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상담 전화 하나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무릎에요. 네. 네네. 전기가 오른쪽 무릎 위에 네네네. 허벅지에 네. 항상 그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이 살살살살살 이렇게 약을 올려요. 어느 쪽이 그러신가요? 오른쪽이요. 오른쪽만 왼쪽은 아무렇지도 않으시고요. 네네. 개미를 잡아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하면은 그건 신경 자극 증상인데요. 신경이 어디선가 모르지만 이렇게 자꾸만 뭔가 눌려서 자극을 받으면 이상 감각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실제로 개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가 이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할 때 보면 거기 신경이 유착이 되면 그런 이상 감각들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에서 초기 증상일 때 살짝 디스크가 살짝 눌렸을 때 그런 증상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자극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면 신경은 보통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윗부분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진단하는 거로 우리 전기 자극 치료기가 진단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해보면 거기 찌릿한 데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하시면 많이 호전되실 것 같고 신경 자극 증상입니다. 그거는. 네. 자, 좀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치료를 충분히 좀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영기 원장과 함께 통증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살펴봤고요. 그중에서도 전기 자극 통증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기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